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달러는 왜 하락세를 맞이하게 되었나, 환율 하락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 채널에 영상 시작과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는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힘껏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매너 있게 달아주시고요. 좋은 질문엔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자, 이상 안내 말씀 마치고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달러와 환율이죠. 이 환율이라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와 다른 화폐들의 상대적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환율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우리 원화와 달러의 가치의 상대적 평가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환율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원달러 환율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의 급락은 결국은 글로벌 정치 경제의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이유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왜 최근에 와서 급락하게 되었는지, 즉 달러 가치의 하락이 왜 왔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죠. 이 선거에 재선해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저금리, 지금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위해서 저금리와 그리고 약달러, 달러가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화폐들과의 상대적 가치, 그러니까 달러 환율의 하락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 미국의 경기 활성화와 그리고 또 미국 기업들의 수출 이익의 증대, 뭐 이런 것들 여러 이유들 때문에 약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화폐는 바로 유로와 위안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의 이 화폐를 타겟으로 삼아서 유로 대 달러 가치의 하락, 그리고 위안화 대 달러 가치의 하락. 그래서 이런 약달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달러 유로 환율의 하락과 달러 위안화 환율의 하락이라는 국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 때문입니다. 최근에 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관련한 이슈는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것, 그것이 연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거고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지속적인 압박,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연준도 은행입니다. 이 이자율을 높여야 금리, 곧 이자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연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행정부입니다. 미국 행정부는요, 연준에게 100년 이상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왔습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의 건설, 여기에 뒷돈을 대준 은행이 누구냐면 바로 연준이거든요. 그렇게 이 미국 국가 건설에 돈을 대주고 미국의 중앙은행 지위를 얻게 된
그것이 바로 이 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싫은 거고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싫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것이 바로 약달러 상황을 가져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팔고 금을 매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2번에 걸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은요, 그러니까 달러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지금 현재 달러가 제1기축통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1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최근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금을 확보를 해야지 이후 기축통화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의 화폐의 몰락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을 한번 꼭 일독을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제임스 리카즈는 결국은 달러가 몰락해 가고 있다. 화폐, 이때 이 화폐의 몰락은, 이 화폐는 바로 달러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었는데요. 언제까지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글로벌 환경의 변화들 때문에 급작스럽게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달러 투자에 나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뭐 이렇게 하락의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혹시 달러 매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문제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아직 수익 구간에 있는, 그래서 차익을 실현을 하실 만한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섣부른 투자는, 달러 투자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덱스 투자, 달러 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달러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그 금을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이 금 투자에 나서기에 적절한 시기인가,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이 굉장히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또 더 막 가파르게 상승을 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를 잘 지켜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간단한 팁으로 코멘트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심상치 않죠. 제가 예전 강의에서 이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란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 러시아와 중국이 자동 개입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이 이란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만에 하나 우리가 대비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